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 말 하지 말라고. 한국 말투를 따라하고도. 네, 저희 네, 코너가 하겠습니다. 뭐 최근 자동차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건데 뭐 지인한테 잘난 척하기 좋은 뉴스. 잘난 척하면은 뒤통수 맞습니다. 아, 잘난 척이라는 게 너무 비호감으로 말고 그냥. 적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내용이 깊지가 않잖아. 한 마디 정도 던질 수 있는 거. 만약에 우리 기자님이 아이오닉 5를 샀어. 야, 이번에 배터리 난리 났던데? 니네 배터리 어디 거 하는 줄 알아? 아니 LG 거예요, SK 거예요. 확실하게 SK 겁니다. 현재 1차 수주된 거는 SK 거. 하여튼 그렇게 친구나 지인이나 자동차 동호회에서 가볍게 잘난 척하기 좋은 거. 중요한 문장들은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개인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근이 달려 있어요. 구근이. 네, 오늘의 주요 자동차 뉴스가 어떤 겁니까? K 배터리 망하나. 배터리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터리 이슈가 좀 계속 큰데 네. LG랑 SK랑 계속 싸우고 또 폭스바겐이 너네 둘하고 이제 계약 안 할 거야 네. 라고 발표를 하면서 큰 위기가 닥쳤다. 네. 그래서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봤고 네. 기아차를 또 안 달아볼 수 없으니까 기아의 EV6 오빠짓 유나이티드. 오빠지 유나이티드? 네, 오빠짓 유나이티드.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오빠짓이 뭐예요? 오빠짓. 모르겠습니다. 저. 오빠지? 뭐 상반된 디자인을 보면 뭐 상반된 것들을 막 조화를 시켜놔가지고 네. 뭔가 새로운 어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다.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 아, 그러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오빠짓? 네, 잠깐 뭔 거 같아. 아니 그냥 단어예요. 오프로드? 맞아. 오, 정답. 뭐 정답이야? 무슨 EV6가 맞아, EV6 이번에 나온 디자인의 컨셉이 오퍼지 유나이티드. 오퍼가 아니라 오퍼. 막 곡선이 들어갔다가 어느 부분은 막 확 직선으로 갔다가 막 네. 유려하게 갔다가 네. 막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정확한 재원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거는 기아에서 발표를 했어요. 간단히 밝힌 재원을 보면 네. 543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간다. EV6는 EV6가. 네. 근데 500km가 뭐 그거겠죠. 유럽 기준이겠죠. 그래도 한 15% 20% 감소하는 거니까 또 한 400 정도 50 가지 이상은 않을까? 갈 것 같아요. 450? 네네. 4분을 급속 충전시키면 100km를 오. 간다. 그리고 3초대 제로백.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3초대가 도대체 네. 천차만별 3.1이랑 3.9랑 너무 다른데 네네. 이거 뭐 나온 게 있냐 이러니까 네. 절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마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모르더라고요. 아니 홍보팀 관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 내가 전화해도 물어봐도 네. 아니 또 왜 이렇게 친절해요 또? 친절은 해야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친절하게 모른대. 알아보고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도 안 와. 아, 그래요? 요즘은 바쁠 거예요. 네. 코나 같은 경우에는 LG 거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SK 거 채택했더라고요. 코나가 LG 거 써갖고 불났었던 거.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콜까지 현재 확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살 떨릴 수 있으니까 우선 기본 이번에는 SK로 하고 그냥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LG를 안 쓰고 SK 이노베이션 거를 썼다. 그리고 파우치형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파우치형. 네,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아이오닉 5하고 EV6는 SK 이노베이션 파우치형이 들어갔다. 그래서 친구나 누가 야 그거 LG 불난 배터리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하고 외우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EV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하고 3월 말에 이제 월드 프리미엄 하고 뭐 나와봤자 4월 말이나 뭐 그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이오닉보다 훨씬 더 늦게 이제 차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 얘는 못 받게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못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에 물어봤더니 네. 결론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 출고가 되는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니까 내가 아. 예약을 먼저 했다고 이렇게 먼저 보조금도 예약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인도받고 네. 그거에 따라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라서. 하여튼 보조금 같은 경우는 출고 순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인터넷에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치면 보조금 관련된 거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대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파우치형이랑 각형 뭐 네. 요새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뭐 폭스바겐이 우리 파우치형 안 하고 각형 선택할 거야. 지금 두 번째 뉴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물 흐르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네. K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망하는 거냐? 망하는 좀 발음 망하는 망하는 거니까. 거냐? 스토리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엄청 시끄러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총 간단하게 두 갈래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네.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또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는 LG 화학이었는데 규모가 워낙에 커져가지고 분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에너지 솔루션. 네, 에너지 다 아는 솔루션 거 아니에요? 분사가 확정이 됐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말에 상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주식 LG랑 SK랑 네. 둘이 한판 붙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LG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아 이것도 조금 스토리를 외우셔야 돼요. 스토리 이것도 왜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는 2차 이제 전지 2차 소송이고 1차는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에 그 리튬이온 분리막이 LG 거를 SK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어쨌든 안전에 관한 핵심 기술인데 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LG가 패소를 해요. 이거를 법적 공방을 한 3, 4년 하다가 둘이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 하고 거기서 이제 1차 소송은 좋게 마무리가 돼요. 뭐 2차 소송은 미국으로 넘어가죠. 처음에 시작된 게 2019년 4월에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네. LG가 SK한테 선빵을 날리는 거죠. 그렇죠. 1차 때도 LG가 선빵 날렸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너네가 우리 기술 빼갔어. 네. 특허, 뭐 네. 영업, 뭐 얘네가 말하는 영업 기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업 스파이. 그러니까 뭐 산업 스파이? 네. 그렇게 하면 SK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쨌든 뭐 직원분이 LG에 있던 직원분이 SK한테 가면서 기술을 다 가지고 가서 뭐 그거에 대한 증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판결이 났잖아요. 네. SK가 배터리 셀 모듈이랑 팩 네. 관련된 부품 소재 같은 거를 네. 10년간 이제 미국에서 수입 못하게 하는 그런 네. 판결이 났었는데 다만 유예를 해줬다. 네, 이거 소송을 미국 ITC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걔네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거는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LG가 이겼고 네. SK 이노베이션이 판결 내용을 받은 게 네. 10년 동안 관련 부품들을 수입할 수 없게끔 네. 이제 그런 조치, 그러니까 판결을 네. 이제 내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즉시 내일부터 그렇게 수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유예 기간을 둬서 네. 포드한테는 4년, 네. 그러니까 포드하고 계약 맺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폭스바겐하고는 2년. 네. 2년 동안은 지금처럼 똑같이 하는데 네. 그 후에는 못해 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SK로서는 이 사이에 네. 사활을 걸고 네. 뭐 LG하고 뭐 어떤 뭐 원만하게 해결을 보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LG가. 그렇죠. 근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3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3조. 이거는 3조라는 금액은 크지만 이게 뭐 걔네가 어쨌든 계산된 금액이겠죠. 그리고 LG가 금액을 조금 높게 부른 이유는 어쨌든 코나 거기에 이제 LG가 큰 보상 금액이 투여가 되니까 그게 뭐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현대랑 같이 내잖아요. 네, 근데 LG가 이제 거의 한 70%를 부담하는데 그런 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LG 쪽에서는 좀 더 크게 불렀고 여기서 한번 SK에서는 메꿔보려고. 네, SK 쪽에서는 뭐 1조 원 1조로 한번 하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파워데이라고 이 뉴스가 뭐 도배를 하더라고요. 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처럼 이제 큰 행사를 하면서 2026년부터 우리 자회사에서 만든 배터리를 채택할 거야. 자체 생산할 거다. 테슬라처럼. 그럼 여기서 똥줄이 타는 건 누구?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죠. 누구? 일본 파라소닉. 파나소닉 망했고. 파라소닉도 배터리 만들잖아. 아 맞아. 네. 우리 기업이면 LG랑 SK죠. 아이. 폭스바겐의 최대 그 네네. 배터리 공급 업체가 네. SK랑 LG란 말이죠. 네네 맞죠. 근데 그 두 회사가 이제 박터지게 지금 싸우는 중에 네네. 폭스바겐이 이걸 지켜보다가 네. 아 얘네 우리가 얘네하고 계속해서 되는 거야? 네. 막 LG 막 불나고 막 이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겠죠? 갈 때처럼. 그렇지, 둘이 막 싸우고 있고. 둘이 싸우고 일단 우리 얘네한테 봤는데 네. 그래서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네네. 우리 너네랑 이제 안 할 거야. 네.
뭐 계약된 것만 일단 줘. 네. 그 후에는 네. 우리 중국 업체한테 각형 배터리로 받을 거야. 네. 너네 파우치형 안 쓸 거야. 얘네가 이제 파우치형보다 각형으로 뭐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변화하겠다는 이면에는 폭스바겐이 얘네 매출의 40%가 중국이래요. 40%.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중국 배터리 업계 1위 업체 CATC가 이제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폭스바겐이 걔네를 위한 립 서비스를 딱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이지 않는 입김 때문에 이제 폭스바겐이 그런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SK와 LG가 지금 좀 나름 비상 아닌 비상이다. 심각하대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내부 관계자 홍보팀은 아니고 네네. 지금 한 거기서 일을 한 지 한 6, 7년 된 분이에요. 이제 물어봤어요. 네. 분위기 어때? 이러니까 네. 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뭐 됐어? 이러면서 아 우리 진짜 X 됐다. 네. 그 뭐 하는 말을 좀 쭉 들어봤는데 앞으로 이제 신규 수주를 폭스바겐한테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몇 년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각형 배터리로 바꿔 생산한다는 얘기는 뭐 안 해? 내부에서 물어봤더니 그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못 한대요. 네. 당장 생산하기도 어렵고 뭐 그렇죠. 생산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몇십 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야 사업 접어라 그런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각형으로 이제 돌려도 네. 이제 물량을 네. 자기네들이 배터리 자체 생산해도 네. 20%밖에 조달을 못 할 거래요. 폭스바겐이. 폭스. 그래서 80%는 또 엄청난 그 수준이기 때문에 네. 중국 거만은 못 쓸 거고 삼성 SDI랑도 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약간 호재다. 약간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이제 살짝 외우시고 잘난 척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배터리가 종류가 3개죠. 파우치형, 각형, 원통. 원통형. 우선 원통형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테슬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SK, LG 그리고 주력으로 만드는 데가 삼성.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은 우리나라 이제 LG하고 SK가 제일 잘 만들고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각형은 중국 업계 1위. 이제 간단하게 유형의 장단점을 소개해 주세요. 각형은 네. 일단 부피가 크고 생산 비용도 낮고 네, 다량으로 생산할수록 되게 저렴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렴해지고 이게 모양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뭐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네.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끼워 맞추려면은 배터리에 차를 맞춰야 되는 거죠. 각형은 또 안전성은 좀 좋다 그래요. 파우치는 네. 그 모양을 조금씩 이렇게 유동성 있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차에 배터리를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그 선진 기술이고 기술 집약적이다 보니까 생산 네. 단가도 높고 맞아요. 네. 그게 좀 단점이죠. 그게 생산 단점인데 단가가 이게 파우치형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폭스바겐이 완성차 1위 업체인데 네네. 각형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또 판세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네. 또 최근 또 SK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배터리 회사들이 네. 지금 또 악재가 또 뭐냐면 네. 미국이랑 유럽 걔네 기업들이 네. 자꾸 자체 생산하겠다고 하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네네. 그게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을 한국, 일본, 중국 이 아시아 국가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네. 보기 싫은 거야. 보기 싫은 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가져와 보고 싶은 그렇죠. 거야. 그 그러다 기술을 보니까.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는 차이가 큰 거죠. 내가 을이 되냐 갑이 되냐의 위치니까. 네. 배터리 관련된 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다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님을 저희가 섭외해서 한번 제대로 진짜? 한번 교수님.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 제가 제일 관심 있어하는 뉴스입니다. 뭡니까? 600억 이상을 버는 네. 세계에서 가장 잘 밟는 남자, 잘 돌리는 남자. 루이스 해밀턴. 자꾸 이상한 거 시키니까. 메르세데스하고 1년 재계약을 했는데 기본급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팀 네. 소속으로. 네네. 그게 한 400억 정도를 지난해 받았대요. 기본급이. 기본급이 그냥. 각종 스폰서랑 광고도 찍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일 잘 달리는 남자니까. 네네. 그것만 한 150억에서 200억 벌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한 700억 번 거죠. 한 해. 한 해에만. 근데
1년 재계약을 했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수준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 600억, 800억 예상하더라고요. 다 합치면 한 800억 벌지 않을까. 네, 연봉으로. 근데 사실 이런 뉴스는 기자님보다는 제가 이제 하자고 한 건데 저는 좀 관심이 있어요. 루이스 해밀턴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F1 하면은 사실 예전 슈마하. 분들은 마이클 슈마하를 생각을 나실 텐데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을 사실 다 깼어요. 역대 폴 포지션 횟수, 그랑프리 우승 횟수 뭐 그런 거 다 깼는데 시즌 챔피언을 작년에 하면서 그게 마이클 슈마하고 동률이 됐어요. 7회. 그래서 올해 이제 시즌 챔피언까지 하면은 이제 8회로 그 마이클 슈마의 기록을 또 넘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깨고 은퇴를 하겠다. 멋있게 해서 이제 1년 재계약을 했다는 설이 있고 또 이제 내년에는 그 피아가 이제 협회인데 그쪽에서 이제 규제를 좀 많이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진에 대한 규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평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루이스 해밀턴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규제가 어떻게 이제 바뀔지를 보고 이제 또 재계약을 할 여지를 남겨두려고 1년 재계약 추측이죠. 한다는 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21 시즌이 이번 달에 이제 개막을 해요. 이 포인트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에스턴 마틴이 들어왔다. 총 이제 경기 수가 작년에 17에서 23회로 늘어났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 최초로 경기가 열린다. 루이스 해밀턴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다. 또 이제 F1 얘기가 나오면 뭐 그런 얘기만 쓱 던져도 이 새끼 좀 안 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나올 때쯤은 이미 공개가 됐을 텐데 F1 본능의 질주 시즌 3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됩니다.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 보면은 바로 그냥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다큐멘터리예요. F1에 관한 시즌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이제 시즌 2까지 있고 이 시즌 3가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됐죠. 초상권 때문에 루이스 해밀턴의 분량이 되게 적었어요. 근데 시즌 3에는 그게 좀 벤츠와 페라리의 분량이 좀 늘어날 예정이다. 뭐 그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F1 관심이 너무 없네요. 왜냐면 네.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보러 갔다 너무 재미없었어가지고 실망을 많이 해요. 예전에 영암. 영암회사에 열렸어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보러 왔어요? 군인 말년이었는데 응. 보내주더라고요. 군대에서? 근데 가니까 관중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해도 네. 비싸면 갈까 말까인데 네. 영암회사니까 누가 와요. 보니까 군인들밖에 없어. 다 해군이야. 거기다 해군기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1번 OEC 말투로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